여러분은 혹시 먹는 건 여전히 아주 잘 챙겨 먹고 있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팔과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집니다. 아주 가벼워 보이는 물병, 뚜껑도 돌리고 또 돌려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과정의 신호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매일 달걀을 먹고 두부 한 그릇을 더 챙기면 단백질도 충분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서 근육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 속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듯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강은 말라버렸고 물고기들이 살 곳이 없어져 버린 뒤입니다. 근육 감소는 당장 아프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갑니다. 가볍게 미끄러진 한 번의 실수로도 넘어질 수 있고 노년기에 한 번의 낙상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인 점은 이 과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잃어버린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 병원 진료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만약 예전에 달걀이나 두부를 열심히 먹으면서 기력을 보충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데도 해마다 더 약해지는지, 그리고 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에 근거한 더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내 몸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먹는 건 다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질까요? 작년 가을 어느 아침 한 할머니가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박경자 씨 74세였고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부축하려고 할머니의 팔을 잡았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팔에는 근육의 탄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피부와 뼈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달걀을 매일 먹어요. 하루에 2~3개씩 꼭 먹어요. 두부도 꾸준히 먹고요. 그런데 왜 제 팔다리가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서 달걀과 두부는 곧 건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의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가족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키의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근육량이 60% 남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는 할머니가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하나의 건축물과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 자재를 아무리 많이 가져다 놓아도 올바른 벽돌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이를 조율해줄 사람이 없다면 건물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예전의 습관대로 주변에서 들은 말만 믿고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소화 능력도, 흡수 능력도, 근육이 반응하는 방식도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충분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경자 씨와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이분들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의 매주 비슷한 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은 운동을 게을리하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지도 않으며 무절제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자신의 몸을 돌아보게 돕기 위함입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사라진 뒤에는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때 알아차린다면 아직 모든 것이 손쓸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생의 단계에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박경자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꽤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모든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악성 질환은 없었고 심각한 신경 손상도 없었으며 심장과 폐 기능도 나이에 비해 자연스럽게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문제는 단 하나, 오랜 기간에 걸쳐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늘 반복되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근육은 유지되지 않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한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단백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전체 단백질 섭취량만 어느 정도 충족되면 몸이 스스로 조절하면서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그 메커니즘은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 시기의 근육은 단백질에 단순히 반응하지 않고 근육 합성을 시작하라는 충분히 강한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 신호가 의학적으로 바로 류신, 즉 류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걸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단백질이 집을 짓는 자재라면은 류신은 공사를 시작하라는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자재는 이미 현장에 쌓여 있을 수 있지만 사이렌이 충분히 크게 울리지 않으면 공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노년층이 근육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이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두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부 한 모는 단단해 보이고 영양이 풍부해 보이지만 그 대부분은 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측정해보면 일반적인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류신의 양은 고령자의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식품이고 먹기 쉽지만 충분히 강한 류신량에 도달하려면 노년층의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박경자 씨의 가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결코 잘못 먹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방식이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딸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를 못해서 양을 늘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사실 제가 수년간 진료를 하며 늘 고민해 오던 바로 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다만 더 농축되어 있고 흡수가 쉽고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소화 기능에 맞는 형태의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자주 언급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볶아서 만든 콩가루입니다. 콩을 볶아 곱게 가루로 만들면 수분은 거의 완전히 제거되고 핵심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 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콩이라도 소량의 가루만으로도 큰 두부 한 모보다 훨씬 많은 류신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아주 또렷이 기억납니다. 최동수 씨, 68세였고 오래 지속되는 팔의 피로감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두부를 먹고 오후에는 삶은 달걀을 챙겨 먹었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장바구니를 들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볶은 콩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셔보라고 권했을 때 그는 꽤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콩은 그저 콩일 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그저 웃으면서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팔이 눈에 띄게 굵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잡아보았을 때 분명히 단단함이 돌아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량은 거의 2kg 가까이 늘어 있었고 그 나이에서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영양 밀도 외에도 볶은 콩가루는 노년층이 특히 높이 평가하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쉽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이미 고운 가루 형태로 들어가면 위장은 그것을 부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흡수는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차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층이
단백질 섭취를 꺼리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먹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형태로 먹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볶은 콩가루 한 숟가락은 근육을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두부 한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박경자 씨에게 적용할 때도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따뜻한 우유 한 컵에 볶은 콩가루를 몇 숟갈 넣어 잘 저어 천천히 마시기만 하면 됐습니다. 억지로 먹일 필요도 없었고 생활 습관을 크게 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정이었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은 변화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하는 일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분명히 실제 하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변화들로부터 몸은 수년간 잃어버렸던 기능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볶은 콩가루가 분명한 효과를 보이긴 했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이는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는데 필요한 준비 운동과 같을 뿐이며 탄탄한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몸에 훨씬 더 강한 신호를 만들어주는 단백질 공급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달걀과 두부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지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이 단계에 더 잘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볶은 콩가루 같은 작은 변화로 근육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제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노년층은 변화를 느끼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이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기름지고 지방이 많다고 생각해 곧바로 건강에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학과 생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매우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라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방이 많을까봐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살이 찔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살코기는 좋고 지방이 있는 고기는 나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히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데 몸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고 심장에 좋다고 믿는 올리브유에 비유하곤 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오리고기의 지방도 그와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리고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은 지방이 아니라 류신 함량입니다. 적당한 양만으로도 오리고기는 근육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라는 충분히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고령자에게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근육을 깨울 수 있는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이병수 씨, 70세였는데 거의 1년 동안 닭가슴살을 먹으며 근육을 늘리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는 매 끼니가 전쟁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고기는 퍽퍽하고 삼키기 어려워 물을 많이 마셔야만 겨우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자주 남기거나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 없이 의무적으로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리고기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기름진 거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제대로 드시면 몸이 직접 답을 해줄 겁니다. 그는 튀기거나 볶지 않고 물에 천천히 오래 익혀 부드럽게 조리한 오리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다시 찾아와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기를 먹고 나서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먹는 느낌도 없었고 식사가 두렵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2달 뒤 근육량을 다시 측정했을 때 수치는 분명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지속할 수 있느냐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좋은 식단이란 종이 위에서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식단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오리고기는 올바르게 조리하면 부드럽고 씹기 쉽고 삼키기 편하며 식욕을 자극합니다. 바로 그 점 덕분에 노년층이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흡수율입니다. 고기를 오랜 시간 부드럽게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열리면서 위와 소장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볶은 콩가루에 적응한 뒤 박경자 씨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저녁 식사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후에 피로감이 줄었고 잠도 더 깊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더 강한 신호를 받기 시작하자 몸은 아주 일상적인 변화로 응답했습니다. 일어났다 앉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고 예전처럼 가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환자분들께 오리고기가 마지막 해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리고기는 근육에 강한 신호를 보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지만 빠르고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높은 밀도의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회복이 빠르게 필요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살찌지 않을까?를 묻는 대신 이 음식이 내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를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선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으로도 해마다 약해지던 근육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먹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저는 보통 아직 하나의 선택지가 더 남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강력하고 더 농축되어 있으며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약해져 있던 분들에게 아주 잘 맞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소량만으로도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히 근육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야 하는 아침 시간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린 명태, 흔히 황태라고 불리는 식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웃음을 짓습니다. 수레장용국이나 겨울에 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먹는 소박한 음식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황태는 제가 임상 현장에서 접해본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황태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명태를 오랜 시간 말리면서 얼고 녹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완전히 제거됩니다. 물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농축된 단백질입니다. 마치 스펀지를 꽉 짜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안에 있는 물질은 훨씬 빽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층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량의 황태만으로도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류신의 기준치를 훌쩍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도 않지만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는 매우 강하고 분명합니다. 저는 최영숙 씨라는 76세의 할머니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체구가 마르고 잘 챙겨 드시는데도 팔다리가 점점 가늘어진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황태국을 드셔보라고 권했을 때 할머니는 꽤 망설이셨습니다. 생선을 많이 드시지 않고 비린내가 날까 걱정되며 소화도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쓰지 않고 맑고 묽게 끓인 황태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3달 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팔에 힘이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측정해보니 근육량은 눈에 띄게 늘어 있었고 회복 속도는 저조차 주의 깊게 볼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마침내 필요로 하던 것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황태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2가지 요소가 빠지면 단백질 섭취에 들인 노력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에만 관련된 영양소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혈액에서 근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노년층에서는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결핍은 더욱 흔해졌습니다. 저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도 근육은 늘지 않고 배만 점점 나오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였습니다. 비타민 D를 올바르게 보충한 뒤 같은 식단을 유지했을 뿐인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백질이 지방으로 쌓이는 대신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양이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요소이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바로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밥을 두려워하고 탄수화물을 피하며 살이 찔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밥은 줄이고 단백질만 늘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은 근육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혈액 속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인슐린도 충분히 나오지 않고 단백질은 혈액을 떠돌다 배출되거나 더 나쁘게는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이 점을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단백질이 물건이라면 인슐린은 배송 차량입니다. 물건이 있어도 차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밥은 바로 그 차량이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박경자 씨가 아침에 황태국을 먹기 시작하고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하며 더 이상 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늘지 않았지만 몸은 훨씬 안정감이 있어졌고 지탱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손에 의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고 장을 보러 가도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나이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올바른 신호와 올바른 재료를 받지 못할 때 사라집니다. 농축되고 충분히 강한 형태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비타민 D와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함께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그 장면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던 분들조차 결국은 일상에서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빠르냐 늦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팔로우와 구독을 해주시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이 평소에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면서도 더 주체적이고 현명하게 건강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